이 보시는 정유라 씨인데요. 오늘 한 매체에서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. 일단 정유라 씨의 근황이 공개됐기 때문에 한번 주목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종우 실장님. 네네. 마필 관리사 하면은 최근에 정유라 씨 대신 이제 괴한에 침입을 당했던 그 마필 관리사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마필 관리사고 그 전의 행적을 보면 2016년도부터 이 마필 관리사는 사실 한국 마사회의 승마계에 실제로 근무했던,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사실 마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모 씨는 갔지만 마필을 관리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마필 관리사는 실제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도피 과정,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 가는 도피 과정에서 옆에 계속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, 이번에 이 매체의 그 추적에 의해서 이런 어떤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다정하게 있는 사진들이 추적이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건 이미 다 추정이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느냐. 왜 추정을 했냐면 당시 칼 맞았을 때, 그러니까 이 괴한이 침입했을 때 세 가지 아주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옷이 너무 편했다. 예.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편했다.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왜 독방,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방에 그 정유라와 함께 있었느냐. 세 번째는 이 남자가 들어가는 건 봤는데 그 미승 빌딩에서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. 그렇다면 거의 동거하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그때부터 다들 당시에는 했죠. 이제 추측성 보도만 있어서 저희도 언론도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한 매체가 저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 내용은 이 사진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요. 한번 저희가 이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혼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주변을 의식한 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.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 이 씨 두 분이 따로 이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는데요.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그 식당에서 나올 때 계단이 있었는데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를 부축하면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예, 박 변호사님, 이 정도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, 일단 정유라 씨 본인 자체도 대중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마 정유라의 움직임 모든 매체가 보고 있는 거라고 아마 본인도 느낄 것 같고요. 그래서 팔짱을 꼈다가 나중에 집 근처 왔을 때는 또 따롭게 행동하는 아주 유명 스타들이 연애할 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데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바라보고 있고, 그래서 정유라가 마필 관리사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상당히 막 짜증 부리면서 들어가고 얼굴 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두 사람 관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당시 지금 그 병원에서 간호하러 들어가는 영상. 그렇죠. 저런 모습들 봤을 때는 결국은 언론 매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슨 빌딩 관련된 재산 얘기도 많았었는데, 허 교수님,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이더라고요. 마필 관리사와 이제 함께 지내면서 덴마크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원래 이제 남편 신주평 씨가 독일로 같이 갔죠. 그리고 사실상 자격증은 없지만 마필 관리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말 그때 독일에서 결혼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16년 4월경인가요? 그쯤 돼서 결혼하고 5,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귀국을 합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 마필 관리사가 옆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,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덴마크로 떠날 때 보모와 마필 관리사가 언제나 동행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쭉 귀국할 때까지 같이 있었고, 귀국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미성 빌딩에서 같이 있던 일들이 있었고, 실제 이제 그 사건에서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, 이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남편과 이혼하고 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의지도 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?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도, 남편은 근데 나이가 비슷해요. 22살 정도로 만으로. 거기에 비해서 이 마필 관리사는 만으로 28살이라고 합니다. 그럼 오히려 더 좀 의지가 되고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관계로 혹시 발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시중의 추측입니다. 예. 이 정유라 씨를 심층 취재했던 기자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
제가 본 마필 관리사 이씨는 좀 훈훈하고 예, 잘생겼습니다. 예. 미모가 많이 띄었어요, 눈에. 그 앞에 제 주차위원들과 이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거의 뭐 2, 3일에 한 번씩은 밤에 종종 봤다고 하더라고요. 집으로 안 가고 그 미생빌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거의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실장님 저희가 키워드로 네네. 새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어요. 네네. 어쨌든 정유라 씨는 이제 좀 자신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인데 엄마 최순실이랑은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. 저희가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잖아요. 네,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왜 평창 땅을 소송을 걸었잖아요. 같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못 팔게 만들었다. 그리고 지금 그 정유라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막 그 굉장히 험한 말도 많이 했고, 그 당시 우리가 추측을 하기를 진짜 이 모녀 관계가 금이 갔는가? 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온 거예요. 지금 계속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유라 씨의 무슨 애정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유라 본질이 씨가 아니죠. 본질이 아니죠. 중요한 건 이 사실로 하여금 정유라 씨가 지금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충분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그 핵심이 500만 원이라고 저는 봤어요. 무슨 소리냐면 예. 지난번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 마필관리사가 아직도 있다. 그러면 마필관리사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거든요. 채널A 단독 기사였어요. 그게 아니 보통 마필관리사가 250만 원을 받는데 이 이모 씨는 500만 원을 줬다. 그러면 계속 그 마필 관리 말도 없는데 집에 계속 그 같이 있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이 그럼 어디 나서 계속 이 월급을 줄 수 있었느냐. 그러니까 월급 이외의 이유가 있었다. 즉 어머니와의 관계는 거의 금이 간 게 확실해 보인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더 본질을 가보면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허 교수님 최순실 측, 정유라 씨 측이 독일 재산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마필 관리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. 지금 독일 측에서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거나 또 이제 그 선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 누가 가서 도대체 독일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그것을 관리해 줄 건가? 사람이 없습니다. 예. 독일을 알만한 사람, 그때 독일에 같이 생활했던 마필 관리사밖에 없죠. 그래서 이 마필 관리사는 지금 없는 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유라 씨의 어떤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예. 저 사진들을 보니까 참 많은 지금까지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딱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. 국정농단의 장본인 정유라 씨 최근 근황까지 짚어봤습니다. 쟤도 대중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아마 정유라의 움직임 모든 매체가 보고 있는 거라고 아마 본인도 느낄 것 같고요. 그래서 팔짱을 꼈다가 나중에 집 근처 왔을 때는 또 따롭게 행동하는 아주 그 유명 스타들이 그 연애할 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데요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바라보고 있고, 그래서 정유라가 저 마필 관리사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상당히 막 짜증 부리면서 들어가고 얼굴 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두 사람 관계 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시 지금 그 병원에서 간호하러 들어가는 영상. 그렇죠. 저런 모습들 봤을 때는 결국은 언론 매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미슨 빌딩 관련된 재산 얘기도 많았었는데 허 교수님,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이더라고요. 마필 관리사와 이제 함께 지내면서 덴마크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원래 이제 남편 신주평 씨가 독일로 같이 갔죠. 그리고 사실상 자격증은 없지만 마필 관리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말 그때 독일에서 결혼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16년 4월경인가요? 그쯤 돼서 결혼하고 5,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귀국을 합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 보시는 정유라 씨인데요. 오늘 한 매체에서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. 일단 정유라 씨의 근황이 공개됐기 때문에 한번 주목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종우 실장님. 네네. 마필 관리사 하면은 그 최근에 그
정유라 씨 대신 이제 괴한에 침입을 당했던 그 마필 관리사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마필 관리사고 그 전의 행적을 보면 2016년도부터 이 마필 관리사는 사실 한국 마사회의 승마계에 실제로 근무했던,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사실 마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모 씨는 갔지만 마필을 관리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마필 관리사는 실제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이 도피 과정,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로 가는 도피 과정에서 옆에 계속 그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 매체의 그 추적에 의해서 이런 어떤 가치 이렇게 완전히 다정하게 있는 사진들이 추적이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건 이미 다 추정이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느냐. 왜 추정을 했냐면 당시 칼 맞았을 때, 그러니까 이 괴한이 침입했을 때 세 가지 아주 이상한 마필 관리사가 옆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, 예.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덴마크로 떠날 때 보모와 마필 관리사가 언제나 동행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쭉 그 귀국할 때까지 같이 있었고, 귀국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미성 빌딩에서 같이 있던 일들이 있었고, 실제 이제 그 사건에서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, 이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남편과 이혼하고 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뭐 의지도 되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?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도, 남편은 근데 나이가 비슷해요. 22살 정도로 만으로. 거기에 비해서 이 마필 관리사는 만으로 28살이라고 합니다. 그럼 오히려 더 좀 의지가 되고 이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관계로 혹시 발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시중의 추측입니다. 예. 예. 이 정유라 씨를 심층 취재했던 기자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제가 본 마필 관리사 이씨는 좀 훈훈하고 잘생겼습니다. 미모가 많이 띄었어요, 눈에. 그 앞에 제 주차위원들과 이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거의 뭐 2, 3일에 한 번씩은 밤에 종종 봤다고 하더라고요. 집으로 안 가고 그 미생빌딩 들어가는 거 보니까 거의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실장님 저희 상황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옷이 너무 편했다. 예.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편했다.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왜 독방,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방에 그 정유라와 함께 있었느냐. 세 번째는 이 남자가 들어가는 건 봤는데 그 미승 빌딩에서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. 그렇다면 거의 동거하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그때부터 다들 당시에는 했죠. 이제 추측성 보도만 있어서 저희도 언론도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한 매체가 저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 내용은 이 사진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요. 한번 저희가 이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혼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주변을 의식한 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.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 이씨 두 분이 따로 이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는데요.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뭐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. 그 식당에서 나올 때 계단이 있었는데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를 부축하면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예, 박 변호사님, 뭐 이 정도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, 일단 정유라 씨 본인 자체가 키워드로 네네. 새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어요. 네네. 어쨌든 정유라 씨는 이제 좀 자신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인데 엄마 최순실이랑은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. 저희가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잖아요. 네,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왜 평창 땅을 소송을 걸었잖아요. 가치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못 팔게 만들었다. 그리고 지금 그 정유라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막 그 굉장히 험한 말도 많이 했고, 그 당시 우리가 추측을 하기를 진짜 이 모녀 관계가 금이 갔는가? 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온 거예요. 지금 계속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유라 씨의 무슨 애정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유라 본질이 씨가 아니죠. 본질이 아니죠. 중요한 건 이 사실로 하여금 정유라 씨가 지금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충분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그 핵심이 500만 원이라고 저는 봤어요. 무슨 소리냐면 예. 지난번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 마필 관리사가 아직도 있다. 그러면 마필 관리사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거든요. 채널A 단독 기사였어요. 그게 아니 보통 마필 관리사가 250만 원을 받는데 이 이모 씨는 500만 원을 줬다. 그러면 계속 그 마필 관리 말도 없는데 집에 계속 그 같이 있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.